네, 우리 덴토피아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출석 1등 하셨습니다. 오늘 서울 하늘은 잔뜩 흐린데요. 오늘이나 내일 또 비가 온다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는 완연한 가을로 접어든다. 요즘 선선해서 저녁에 산책하기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덴토피아님도 요즘 막 주식시장 때문에 머리도 아프시겠지만 산책을 하시면서 머리를 식히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꾸시꾸시님, 부산갈매기님 어서 오십시오. 자, 8시 34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상규님도 어서 오시고요. 상규님 오랜만에 뵙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네, 30초 후에 시작할게요. 아, 꽃달고님 자주 뵙겠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올겨울은 지금 엘니뇨 현상 등을 인해서 올겨울은 좀 많이 따뜻할 거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덴드편 윤영님. 자, 8시 34분입니다. 9월 19일 화요일입니다. 하태민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위한 방송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요, 지수는 나스닥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움직임이 없었는데 여러 얘기들은 나왔어요. 오늘 아무래도 FMC 회의가 오늘 하기 때문에 좀 눈치도 봤을 것 같고, 자, 그래서 본다면 테슬라에 대해서 기업들에 대해서 좀 얘기들이 많았어요. 테슬라가 이제 3.3% 빠졌는데요. 테슬라가 3.3% 빠졌는데 골드만삭스에서 가격도 내리고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떨어지면서 네, 수익성이 위축되겠다 하는 바람에 3.3% 빠졌고요. 반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어제 도이체방크에서 긍정적으로 마이크론이 8월 결산입니다. 그래서 9월에서 11월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으면서 목표가도 65달러에서 85달러. 투자 의견 매수 이랬는데 지금 어제 70달러네요. 하지만 어제 주가는 그렇게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테슬라를 얘기하면 주가 반응이 큰데 도이체방크는 아무래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작다 보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에 관해서 모건 스탠리가 좀 강하죠. 모건 스탠리의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있어서 그래서 어쨌거나 도이체방크에서 그런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크게 반응은 없었는데 대신에 오늘 우리 시장의 심리적으로는 도이체방크 리포트가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어제 소부장들이 다들 큰 폭 하락했는데요. 다들 망연자실 하시더라고요. 소부장주들 보면 그 지난주에 이제 반도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좀 양질의 큰 자감들이 반도체를 좀 많이 갔거든요. 갔는데 월요일날 쿵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다들 와 주식 정말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18만 3천 원까지 갔다가 벌써 네, 14만 5천 원까지 왔네요. 그런 분위기라서 반도체 소부장들도 한번 움직여줘야 시장의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애플이 어제는 1.7% 이게 좀 올랐는데 중국 정부가 외산폰 쓰지 마라 공무원들하고 국영 기업체들한테 얘기했는데 지금 애플의 아이폰
아이폰 지금 15가 나왔죠. 15 초도 주문이 아이폰 14 때보다 한 10% 이상 늘었더라. 그래, 중국인들의 아이폰 사랑은 여전하다. 이러면서 어제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 관련한 얘기들이 어제 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는 오늘 원전들이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네, 우리 원전을 제가 어디 모아놨더라도. 그래서 원전이 어떤 거냐면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지난번에 우리 한국 수령 원자력에서 폴란드하고 체코로 원전 수출을 하려고 했더니 웨스팅하우스가 야, 이거는 우리 기술이 수출 통제 대상인 우리 기술이 포함된 원전이야. 따라서 미국 정부의 허락을 맡아야 돼 하면서 이걸 소송을 제기했죠. 그랬더니 미국 법원에서 야, 엉뚱한 소리 하지 마 하고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그래서 우리의 원전 기술, 우리가 APR 1400이죠. 이게 한국 독자 기술이다 하는 걸 우리가 확실히 좀 증명을 해버려야 되겠는데, 어쨌거나 이 소송이 기각됨으로써 좀 우리가 폴란드라든지 체코로 원전을 수출을 하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제가 원전은 우리나라 지금 소형 원전 SMR 이 사실은 우리가 2012년에 세계 최초로 우리 한국원자력연구원이죠. 거기서 세계 최초로 설계 기술을 인정받았죠.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SMR은 멜트 다운이니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SMR이니까 한 10만 가구 정도 한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는 우라늄이 염에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염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멜트다운 이런 우려도 없고, 안전성이 아주 높죠. 이거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모듈 형태라서 안전성도 매우 높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다 싹 굳어버리죠. 그래서, 차세대. 그리고 이 기술이 계속 발전하겠죠. 이런 건데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주장하는 건 좋은데 기존에 있는 이런 기술까지 우리가 사장시킬 필요도 없는데, 근데 지금도 아직도 우리나라가 SMR이 발전을 못하는 게 지금도 아직도 우리 국회의원들은 법안으로 막고 있죠. 아직도 원자력 하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제발 좀 공부를 좀 해보고 우리 경제를 부담을 주신 우리 정치가 최근에 스탠포드 석학이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고 아주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이 정치는 사단이다, 사류다 그랬는데, 그때가 사류면 지금 한 10류쯤 되겠죠. 그래서 싸우는 건 어쩔 수 없다. 그 사람들 태생이 그렇다 치지만 이렇게 경제는 좀 발목을 안 잡았으면 좋겠네요. 어쨌거나 오늘 원전 관련주들은 좀 긍정적인 환경이 마련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요, 두산 로보틱스인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오늘 수요 예측 발표를 하는데요. 제가 이미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제가 리포트를 썼습니다. 비상장, 아직 상장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중요한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리포트를 썼는데요. 이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가가 하단이 21,000원, 있죠. 하단이 21,000원, 상단이, 여기 있군요. 상단이, 하단이 21,000원, 상단은 일단 26,000원으로 확정이 됐다 그럽니다. 근데 기관의 오파가 워낙 셌던 모양입니다. 사실 공모가를 더 올리는 것도 고민하다가 그런 사례가 없어서 그냥 26,000원 확정했다. 이런 후문이 들리는 거 보니까
이번에 기관 수요 쪽이 아주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사실 지금 시장이 가장 큰 문제가 다시 하락 종목이 많아지면서 시장에 힘이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산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두산이 지금 다시 만약에 주요 예측 결과가 나와서 강세를 보이면 로봇 관련주 전반이 그렇게 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또 현대 로보틱스라 HD 현대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팡 튀어 올라가면서 로봇 분위기를 만들면 AI, 바이오, 뭐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쫙 한 분위기가 불 수 있겠는데 과연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을 때 시장 반응이 어떨지 통상을 보면요 이런 수요 예측 결과가 좋으면 10월 5일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인데요. 두산의 경우는 한 10월 4일까지 강세 기조를 보였다가 10월 5일부터 좀 밀리는 경향을 보이는데 과연 이번에 어떨지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네, 지금 2% 정도 올랐다. 오늘 이 두산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딴 것보다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막 단타를 하는 이런 젊은 친구들조차 아이고 좀 쉬어야 되겠다. 너무 힘들다.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고요. 또 초단타 전문하는 친구는 두산이가 한번 단타 먹으려고 들었다. 너무 순간적으로 빠져가지고 초단타를 함에도 불구하고 손절매를 못해서 1억이요 손을 봤다. 이런 친구들은 다들 또 미술을 그렇게 쓴다네요. 그래서 1억이요 손을 보고 손절매 했다. 단타 위주로 하니까. 그런데 그 목표는 초단타는 한 번 매매하면 1%가 목표랍니다. 1% 먹자고 했다가 1억 이를 깨져가지고 아주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저도 병이 났어요. 가끔의 주식시장 꼴이 보다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저도 제가 30년을 경험하면서 제가 굉장히 낙천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해도 제가 막 영향을 안 받는데 요즘 장은 최근 보면 두산도 그렇지만 현대오토, 삼성이 이런 것도 한 20%씩 금방 움직입니다. 움직인다게 빠질 때 한 20%씩 쉽게 빠져요. 뭐 중소형주는 물론이고요. 그러다 보니 근데 뭐 따지고 에코프로가 지금 9월 들어서 벌써 28% 빠졌으니까 시총 2위 종목이 시가총액 24조짜리가 시총 2위 종목이 이렇게 빠지는 차인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이 7월 중순부터 이게 지금 미친 사람 늘 뛰듯이 지금 무당쿠타도 뛰어다니듯이 이러고 있는데요. 이건 몇 달 보고 요즘 자금에 돌아가는 꼴 보니까 저도 막 스트레스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신경성 배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방송을 9시 반 근데 제가 고민을 해볼게요. 사실은 제가 8시 반부터 보통 10시까지 하는데 개장 후에 9시 반까지 보면 대충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9시 반부터 10시가 이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계속 고민을 해보겠는데 오늘도 9시 반까지만 방송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시간 방송해도 목소리가 저 때문에 갈리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지금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스트레스에 배가 아플 정도인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참 결국은 이 7월에 이 몰빵 펀드와 이런 쇼커브링과 그 유명 유튜브의 일방적인 종목 추천과 등등이 하니까 그 분위기가 저 초전도체니 뭐 하면서 맥시미니 뭐 이런 것들 가면서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그 지금은 뭐 한 10% 주가 움직이는 게 아주 쉬운데 사실 말이 10% 20%지 아주 큰 거 아닙니까? 그게 눈 깜짝할 새 벌어지니까 요즘 좀 힘든 게 뭐냐면 단타 세력 얘기 들었지만 단타라는 분도 여차하면 파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눈 깜짝할 새 밀리니까 못 팔아서 쭉 밀리는 상황이거든요. 참 힘들다. 아주 힘들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빨리 시장이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결국 또 시간이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길님도 그렇고 다들 이번에 또 제 지인분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상장사에 아주 대주주 돈이 아주 많은 분이 지금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겠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을 옮겼다 하니까 참 마음이 좀 그렇던데 건강만큼 여러분들도 그래서 지금 배는 아픈데 화장실은 가고 싶은데 가면 또 별일이 없는 이게 정형적 스트레스인데요. 여러분들도 건강 신경 많이 쓰십시오. 이 주식 투자만큼 뭐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주식 투자 참 힘듭니다. 특히 요즘 힘드네요. 자, 반도체 얘기는 드렸어요. 삼성전자는 마찬가지고 좀 지난주 금요일 반도체로 좀 가야 된다 하고 큰 자금들이 양질의 자금들이 꽤 움직였는데 원래 어제 딱 얻어맞아 버리니까 다들 막 허탈해가지고 오늘은 좀 반도체도 좀 반등을 했으면 좋겠는데 도이체방크의 약발이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TSMC가 장비회사들한테 수요 둔화를 우려로 장비회사들한테 딜레이를 좀 해달라 했다는 외신을 보면 사실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래서 하반기는 회복될 거다 하는 전망이 많은데 지금 업계 쪽 얘기는 올 1분기에 저점을 찍었는데 아직 회복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L자는 저점 찍고 뭐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회복은 모르겠다. 이런 분이 우선 오늘 반도체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어제 다시 하락 종목, 요즘 제가 계속 지난번에 분석해 드렸죠. 하락 2번, 청계 2번, 상승 또 2번, 또 하락 2번, 이런 식으로 보면 오늘도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패턴이 좀 깨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이 여부는 두산 로보틱스, 두산이 지고 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적결과 발표를 하면 두산이 크게 올라가고, 그러면서 HD 현대,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등 로봇 관련주들이 크게 오르고, 이 분위기가 AI, 바이오, 자율주행 이쪽으로 쭉 가면 상승 종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두산이 소문에 사실 뉴스에 팔아라 식으로 이 분위기가 안 된다. 그럼 또 하락 종목이 1000개 넘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두산만 보면 시장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다 첫 끝발림 9시 40분까지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의견이시네요. 네, 9시 40분도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산, HD현대,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 움직임을 좀 한번 보시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장에 주목을 받는 건 아닌데요. 또 우리가 또 영향을 종목 장세에 그래도 좀 봐야 될 게 네오비즈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건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시장이 잘 몰라요. 오늘 피해 거짓이란 게임을 시장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피해 거짓이란 게임은요, 콘솔 게임입니다. 콘솔과 PC를 동시에 하는 게임입니다. 모바일 게임이 아니에요. 근데 왜 콘솔 게임을 이제 강조하냐 하면, 콘솔 게임은요, 일반적으로 리니지 같은 그런 게임하고는 다르다. 언리얼 엔진 사가지고 만든 걸로는 콘솔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래픽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엔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다. 그래서 콘솔 게임을 만든 아주 그래픽도 좋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너무 리니지가 물을 버려놔가지고 리니지풍 게임만 만들다 보니 우리나라 콘솔 게임을 안 만들거든요. 우리나라 콘솔 게임의 불모지입니다. 근데 전 세계 시장에 한 1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모바일 게임이. 콘솔 게임 시장이 550억 달러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콘솔 게임 시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여기에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이 콘솔 게임으로 처음으로 3관왕이 돼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곧 네오위즈라는 회사가 개성 있는 게임사가 된다.
그 리니지풍의 게임을 짝퉁으로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개성 있는 콘솔 게임도 만드는 회사가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소울라이크 장르가 뭐냐면요. 소울라이크는 혼자. 리니지는 MMORPG는요. 여러 사람이 막 온라인상에 모여들어서 막 이렇게 클랜도 만들면서 하는 건데 소울라이크는 혼자서 몹 잡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들은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요. 근데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매니악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소울라이크 장르가 그러니까 게임이 많지가 않아요. 한 10개? 10여 개? 근데 이 소울라이크 장르에서 네, 요 엘든링이라는 게 2021년 모스트 원티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의 선정작이에요. 엘든링이. 그래서 여기가 한 1700만 장 팔리면서 저변이 많이 확대됐어요. 그래서 2022년에 삼관왕을 한 피해 거짓이 그 효과를 볼 거다. 시장이 커졌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미 게임 유튜브들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보니까, 소울라이크 지금 피해 거짓은 독창성은 좀 떨어진다. 기존에 있던 엘든링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소울라이크 게임의 장점만 모아놓은 그런 게임 같다. 근데 완성도는 그들보다 훨씬 높다. 이 말은 재미가 있다. 그래서 소울라이크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은 꼭 할 거다. 그래서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사실 우리 유저들이 뭐 게임의 독창성을 독창성이 약간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고요. 유저들이 재미있는 걸 찾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어느 정도는 하겠구나.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한 250만 장인데요. 국내에서 지금 한 6만 5천 원에 팔고 있거든요. 6만 5천 원을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250만 장이면 1600억 되네. 자, 그래서 결국 이 피해 거짓에서 우리가 시장이 근데 주가는 지금 오른 어떠냐? 네. 위주가 보면 통상 보면요, 우리가 게임의 서비스 하기 전에는 주가가 오릅니다. 뭐 넥슨 게임즈 같은 거. 최근에 9월 초에, 8월 초에 요런 형태 보이죠. 중국에서 게임 출시하면서 직전에 올랐다가 서비스 초기의 상을 보다가 중국에서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니까 뚝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반대죠. 데브시스터즈는 참 옛날입니다만 그때 이 종목 놓쳐가 제가 되게 속상했었는데요.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그 이전부터 오르다가 게임 서비스 시작하니까 지켜보다가 반응이 좋으니까 폭등을 해버렸거든요. 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대체로 게임은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신차 발표 전에는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번에 네오기즈는 오히려 떨어져 버렸어요. 이런 것도 최근에 그 변동성장세와 관련이 있는 거 잘 모르는데 일단 뭐 빠지면 팔고 보고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서비스는 오른 게 없다. 그 다음에 네오기즈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요때거든요. 요때가 요 날이 삼관왕이 되던 날입니다. 그때가 한 4만원 내외, 3만 뭐 몇천 4만 요때가 이렇게 삼관왕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그때가 한 3만 6천 원부터 한 4만 2천 원 사이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올랐죠. 3만 2천 원 하고 있으니까 결국 여기서 보면 이 삼관왕의 주가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결국은 지금 피해 것에 대한 기대감이 이 주가 수준에는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기억말은 여기서 밑으로 크게 밀릴 자리는 저는 적지 않느냐. 대신에 반응했는데 좋다 그러면 세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게임에 대해 잘 모르면서 뭐 얄궂이 MMORPG 게임이 출시되는 정도의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설명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전혀 콘솔 게임은 전혀 영역이 다르고 소울라이크 장르는 LG 리니지풍의 게임과는 전혀 다르다. 아주 매니악한 게임이라서 시장이 대중성은 좀 약할 수는 있으나 개성은 아주 강한 영역이다. 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두산의 움직임도 중요하고요. 두산이 지금 아침에 약세 출발이네요. 그런 거 보면 오늘 장세가 조금 애매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오위즈 두 종목이 오늘 시장의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2분 남았습니다. 2분 동안 준비하시고요. 2분 후부터 개장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